자, 지금부터는 그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한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실제 어플리케이션 한 것을 그 발표된 연구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그 페이퍼는 2015년도에 발표된 논문이었는데요. 잉글리시 센텐스를 프렌치 센텐스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태스크였고요. 일단 백본에 해당하는 네트워크는 Bidirectional GRU, Gated Recurrent Unit, 예전에 LSTM의 좀 간략화된 버전이라고 설명을 했죠.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매 스텝마다 그 액티베이션 아웃풋을 그냥 HL로 표현을 했는데, 여기서는 바이디렉셔널이다 보니까 매 스텝마다 두 개가 있을 수밖에 없죠. 왼쪽으로 진행되는,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진행되는. 그래서 그 두 개의 그 액티베이션 아웃풋을 컨캐터네이트 해서 하나의 HL로 모델링 했고요. 그리고 T와 큐어리 벡터를 얻기 위한 트랜스폼은 여기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네요. 그 매트릭스가 이제 아이덴티티이니까, 즉 K와 Q가 각각 그냥 H와 S로 표현된 그런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비교적 간단한 모델이었던 거죠. 사실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계속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디코딩의 애큐러시를, 정확도를 높인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했는데, 사실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어텐션을 이용하는 게 디코딩 과정에서 그 인코딩에 들어갔던 인풋 시퀀스의 어떤 엘리먼트를, 그러니까 어떤 작은 부분을 더 집중해서 받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게 오른쪽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데, 기본적으로 어텐션 웨이트이 2디멘셔널 어레이인 거죠. 알파, 뭐 T, L로 우리가 표현을 했죠.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매트릭스가 이 2디멘셔널 알파 값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. 값이 높으면 밝은 색으로, 작으면 어두운 색으로 표현을 한 거고, 뭐 예컨대 하나의 인풋 잉글리시 센텐스, 예를 들어 그게 여기 나와 있죠. 이러한 잉글리시 센텐스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, 그래서 그거를 이런 프렌치 센텐스로 트랜스레이션 할 때 과연 그 알파 값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코더 쪽 그 타임 스텝을 L로 표현하기로 했죠. 그래서 이쪽 축이 이제 L이 되겠네요. 그래서 이 첫 번째 컬럼이 이제 L이 1일 때고, 두 번째가 L이 2일 때라고 생각하면 되고, 마찬가지로 디코딩 쪽에서도 이 아래쪽에 이제 T가 되겠죠. 디코딩 타임 스텝을 나타내는. 그래서 이 첫 번째 로우가 혹은 행이 T가 1일 때,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T가 2일 때,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. 사실 디코더에서 T번째 스텝에서 사용하는 게 사실은 알파의 T에서 하나 뺀 T-1이죠.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썼던 노테이션을 이용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 알파의 T-1,L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. 그렇죠? 그 타임 스텝을 하나 빼서.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면, 뭐 예컨대 그 첫 번째 요 L, 요게 아마 발음이 르일 것 같은데 제가 프렌치는 잘 몰라서, 그래서 요 첫 번째 그 디코더 그 타임 스텝에서 출력한 혹은 프리딕션한 저 르라는 그 단어를 출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참조한 게 쭉 요 첫 번째 행을 살펴보니까 요 값이 가장 크죠.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게 영어 단어로 더였던 거죠.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인코더 스텝에서 첫 번째 그 스텝에서 프로세싱 된 그 내용을, 그 컨텐츠를, 그 정보를 가장 많이 참조를 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지금 다이아고널 엘리먼트가 주로 가장 밝은데, 그 얘기는 대략 한 여기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영어 단어가 여기서 여기까지 순차적으로 1대1로 매칭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더가 르에 매칭이 됐고, 그 다음 요 단어가 요 단어와 가장 그 가까운 의미를 가졌고, 등등등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.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거는 요 다이아고널 어떤 트렌드가 깨지는 게 지금 요 부분인데,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. 원래 영어 단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. 그러니까 유로피언 이코노믹 에리어가 뭐 존, 뭐 이코노미크, 뭐 유로피엔에 뭐라고 번역이 됐는데, 아마도
이 세 개 단어의 그 조합이, 잉글리시에서의 이 세 개 단어의 조합이 순서가 좀 이렇게 어순이 바뀌어서 프렌치 워드로 조합이 되는 게 문법적으로 맞는 거였겠죠. 그래서 지금 유로피언이 그러니까 존이 사실 에어리에 매칭이 되고, 그래서 존이 먼저 나오고, 그죠? 잉글리시에서는 유로피언이 먼저 나왔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코노미크가 나오고, 그게 이코노믹에 대응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. 그죠? 이제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예전에도 한번 봤던 이미지 캡처링입니다. 여기에서는 이제 어텐션을 비주얼 어텐션으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겠고요. 역시 2015년도 발표됐던 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예전에 이미 봤지만 인풋으로 영상이 들어와서 그거를 CNN 그 인코더를 이용해서 인코딩을 하고, 그래서 그 스페이셜 정보별로 피처를 담고 있는 그런 일종의 피처 엑기스를 뽑아낸 다음에 뭐 몇 개의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거쳐서 최종적인 아웃풋을 만들어내죠. 그래서 저게 문장을 제너레이션 하기 위한 RNN 계열의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이죠. 역시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수많은 픽셀에서의 굉장히 복잡한 영상 정보를 이 단 하나의 싱글 벡터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문장을 정확하게 디코딩하기가 챌린징한데, 그래서 이제 어텐션을 사용하면 좀 더 정확한 디코딩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고요. 여기서는 이미 제가 비주얼 어텐션이라고 했지만, 어텐션은 그럼 과연 어떤 단위별로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가 이제 메인 퀘션인데, 여기서는 각각의 스페이셜 로케이션별로 우리가 피처 벡터를 좀 따로따로 웨이팅을 둬서 어텐션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예컨대 지금 컨볼루션 레이어 제일 마지막 아웃풋이 이렇게 표현됐다고 치고요. 물론 이 풀리 커넥트 레이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결과가 있겠지만 그쪽을 참조할 수는 없겠죠. 이유는 이미 풀리 커넥트 레이어로 들어가는 순간 위치 정보가 서로 믹스업 돼 버리죠. 그죠?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부위를 좀 더 어텐션을 줄 건가, 즉 비주얼 어텐션을 이용하고 싶기 때문에 이 풀리 커넥트 레이어 쪽까지 가면 안 되겠고, 그래서 여전히 이 스페이셜 정보가 담겨 있는 요 컨볼루션 레이어의 제일 마지막 아웃풋, 저 피처 엑기스를 어텐션 하기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예컨대 이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 아웃풋의 피처 매트릭스가 뭐 5x5x 30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그 얘기는 원래 이미지를 대략 한 5x5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각각의 위치별로, 예를 들어 여기 해당하는 게 바로 요 첫 번째 1,1에 해당하는 거겠죠. 그래서 그 스페이셜 로케이션에서 혹은 스페이셜 영역에서, 리전에서 30개짜리 피처를 지금 뽑아냈다,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.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각각의 디코딩 스텝에서, 그죠? 예를 들어 뭐 첫 번째 스텝에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Q1, 근데 이 논문에서는 Q1으로 트랜스폼을 하지 않았습니다. 즉 WQ가 아이덴티티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. 그래서 S1이 과연 이 5x5, 그러니까 총 25개의 길이 30개짜리 피처 중에 어떤 것에 가장 페이 어텐션 했는가를 이제 보고 싶은 거겠죠. 그래서 두 번째 블릿을 보면 각각의 ST에서 길이 30짜리 총 5x5, 그러니까 즉 25개의 피처 벡터와 컴패리즌을 한다, 비교를 한다. 즉 얼마나 서로 시밀러티가 높은가를 이제 비교를 한다라는 얘기겠죠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한 게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. 그래서 ST와 그다음에 이제 H, I, J는 아까 이제 5x5에서 특정 I, J에 위치하는 길이 30개짜리 피처 벡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. 그래서 그 둘 간의 어떤 similarity를 이전에 정했던 거와 비슷하게 attention score였죠. 혹은 alignment score였죠. 2에 T, I, J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하첨자 하나 더 들었는데, 그거는 순전히 이 부분이 인코더 쪽에서 2디멘셔널 위치를 좀 더 분별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2개를 사용했기 때문이겠죠.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. 자,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보면 좀 전에 설명했던 거를 먼저 이전에 했던 것처럼 S0를 뽑아서 좀 더 제너럴린 이제 Q0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. 그거와
i와 j가 둘 다 1인, 즉 1,1에서 뽑혀진 그 길이 30짜리 1D 벡터와 similarity를 구해서 그게 바로 2의 0,1,1이 되겠죠. 그죠? 그러니까 1,1에 위치하는 그 피처 벡터와의 similarity를 우리가 0,1,1로 표현을 했던 거고, 마찬가지로 동일한 S0에 대해서 혹은 Q0에 대해서 바로 그 옆에 있는, 그죠? 이제 1,2에 위치하는 또 다른 길이 30짜리 벡터와의 similarity를 계산해서 이제 2의 0,1,2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.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1,5에 해당하는, 그쵸? 그러니까 요 노란색 벡터와 요 놈과의 similarity를 계산해서 그게 이제 2의 0,1,5가 되겠죠. 그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면 모든 5바이 5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할 수 있겠고, 역시 이전에 했던 것처럼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노멀라이즈 된, 즉 요 25개의 알파 값을 합했을 때 1이 되도록 그 어텐션 웨이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작업이 이거였죠. 요 얻어진 그 5바이 5, 즉 25개의 알파 값과 그 다음에 여기서 역시 25개의 그 길이 30짜리 1D 벡터와의 weighted combination 혹은 weighted summation을 하면 되겠죠. 그래서 그 수식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. 그래서 그렇게 얻어진 그 컨텍스트 벡터 C0를 그 다음, 즉 첫 번째 타임 스텝에 추가적인 인풋으로 컨캐터네이트해서 넣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. 마찬가지죠. 그 똑같은 그 스텝을 이제 다음 S1에서 이제는 똑같이 그 총 25개의 길이 30개짜리 1D 벡터와의 그 이너 프로덕트 혹은 시뮬레이터를 계산을 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고, 역시 바로 옆에 거, 그 다음에 1,5에 해당하는 어텐션 스코어, 역시 마찬가지로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어텐션 웨이트 알파 값들을 구한 다음에 저 25개와 25개의 1D 벡터 간의 그 weighted combination 해서 이제는 그 다음 번째의 컨텍스트 벡터 C1을 구할 수가 있겠고, 그거를 이제 그 다음, 즉 두 번째 타임 스텝에 컨캐터네이트해서 인풋으로 집어넣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좀 전에 설명했던 거를 이제 매 디코더 타임 스텝별로 즉 T에 대해서 일반식으로 적은 게 이제 맨 아래 식과 같습니다. 이전과 거의 동일하고, 여기서 유일한 차이는 이제 인코더 쪽에서 스페이셜 2D 스페이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짜리 서브스크립이 이제 2디멘셔널 서브스크립으로 바뀌었다, IJ로. 그거 말고는 이제 모든 게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 이제 그 주요 결과로 보여줬던 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그 전체 네트워크 구조는 인코더 쪽은 BGG를 사용을 했고요. 디코더 쪽은 LSTM을 사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까 그 일러스트레이션 편의를 위해서 컨볼루션 레이어 제일 마지막 그 피처 매트릭스를 이제 뭐 5x5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, 실제 이 페이퍼에서 사용했던 그 최종 컨볼루션 아웃풋 그 사이즈는 14x14x 512였습니다. 그러니까 스페셜 그 로케이션이 총 14 곱하기 14 영역으로 나눠진 거고, 그 각각의 포지션에 대해서 총 512개의 피처를 뽑아낸 경우가 되겠죠. 그래서 이 경우는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그 알파로 표현된 뭐 T, I, J로 표현된 저 알파 그 어텐션 웨이트의 총 사이즈가 특정 T에 대해서 14x 14개가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각 그 이미지별로, 그러니까 얘 원래 이미지를 이제 14x 14부로 나눈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어텐션 값이 나오는 거죠. 뭐 예를 들어 t, 1,1 그 바로 옆은 알파의 뭐 t, 1,2 뭐 이런 식으로. 그죠? 그런데 그 14x 14에 해당하는 값을 그대로 곧대로 이미지로 표현을 하면 굉장히 좀 보기에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겠죠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막 끊기는 그런 모양이 될 텐데, 그래서 그거를 원래 이미지 사이즈만큼, 뭐 예컨대 원래 이미지 사이즈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200x 200이라고 하면 14x 14 그 어텐션 웨이트 매트릭스를 200x 200으로 인터폴레이션 혹은 리샘플링 해서
그 다음에 이제 로우 패스 필터링 좀 더 추가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원래 이미지에 이렇게 얹어놓은 그림이 이제 오른쪽과 같습니다. 당연히 밝은 부분이 그 어텐션 웨이 값이 큰 거고, 그래서 그 스페셜 영역을 더 많이 페이 어텐션 했다, 참조를 더 많이 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example 같은 경우는 인풋이 얘가 들어왔을 때 이러한 문장으로 이제 그 디코딩이 혹은 트랜슬레이션이 됐다는 얘기인데, 여기서 이제 더, 그러니까 t가 예를 들어 2일 때죠. 그러니까 디코딩 타임 스텝 두 번째 타임 스텝에서 제너레이션 했던 바로 그 덕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참조했던, 그래서 뭐 알파 t가 지금 2일 때니까 뭐 하나 빼서 1, 뭐 ij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 밝게 혹은 어둡게 표현된 요 오른쪽 이미지가 되겠죠. 그래서 덕을 트랜슬레이션 할 때 아무래도 실제로 그 덕이 있었던 요 부분이 더 그 상응하는 어텐션 웨이 값이 높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, 뭐 맥센스 하겠죠. 뭐 그 다음 이그젬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런 문장으로 트랜슬레이션 했는데, 요 역시 t가 2일 때 두 번째 디코딩 스텝에서 제너레이션 했던 저 스탑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참조를 했던 부분이 당연히 요 스탑 사인이 있는 요 부분이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, 뭐 요 마지막 이그젬플만 한번 보면 지금 이 경우는 만약에 giraffe 역시 뭐 그 t가 2일 때 그 생성했던 저 단어에 해당하는 어텐션 웨이트를 보면 뭐 이전처럼 요 실제로 쥐라프가 있었던 요쪽이 많이 밝겠죠. 근데 여기서는 한번 추리에 대해서, 그죠? 그러니까 영상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추리라는 단어를 제너레이션 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어텐션 값을 봤더니 이 기린이 아니라 이쪽, 그죠? 실제로 추리가 있었던 이 백그라운드 쪽에 어텐션 웨이 값이 높았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이지요.